자,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국민 없습니다. 국익 없습니다. 민생은 더더욱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자, 실제 민주당이 뭐 한다고요? 지난 주말 집회가 폭망을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민노총과 함께 장애 집회를 벌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재명과 민노총의 이해관계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야 되겠고 민노총도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야 되니까 지금 명태균을 핑계 삼아서 이들이 함께 장애 집회를 나서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민주당이 뭐까지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한대요. 어제부터 날마다 비상집회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비상집회를 갖느냐? 국회에서 천막을 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루 2시간씩 국회의원 비상행동이라고 천막 농성을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 다 뭡니까?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민주당이 뭐까지 하고 있냐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전담 대응 조직까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전담 대응 조직까지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얼마나 똥줄 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특검이죠. 말인즉슨 특검을 만들어야지만 그 수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사가 일어나야지만 그와 관련 여론 플레이가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와 관련돼서 현재를 압박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에 경험했었던 그것을 똑같이 이들이 답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기승전 특검을 외쳤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요. 어제도 뭘 하고 있느냐? 어제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아.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이래가지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특검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녹취록 깠습니까? 명태균의 녹취록을 깠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녹취록을요, 계속 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10월 3일에도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자, 어제도 추가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다 명태균의 말밖에 없어요. 명태균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실제 명태균이랑 통화했다는 지인의 목소리는요. 아예 민주당이 공익제보 때문에 공개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을 언론들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명태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실제 명태균의 녹취록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불법 짜집기 된 윤 대통령 불법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명태균의 목소리 혼나 나온 그 녹취록을 이틀 연속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걸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주겠냐고요. 과거처럼 대수특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띄워야 되니까 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민주당 전용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바로 JTBC와 MBC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은 팀플레이를 합니다. 팀플레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하나 까면은 MBC가 어떻게 하고 JTBC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들이 팀플레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MBC와 JTBC, MBC가 어떤 식으로 팀플레이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특검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녹취록을 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곳이 있겠죠. 자, 거기가 어디냐? 일단 JTBC예요. 자, JTBC가 어제 어떻게 보도하느냐? 또다시 자극적인 포장지 깔죠. 어떻게? 단독 달아서. 어떻게? 단독 달아서.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한 개 녹취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눠서 보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물음표 던져가면서. 민주당, 김영선 관련 해석이다. 예지력 주장하는 녹취록 공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성득이 누구고 녹취식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패턴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단독이란 자극적인 포장지 씌우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보도하는 그 머릿수 늘리기 보도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그냥 대하드라마를 찍어. 대하드라마. 명태균 이래가지고
JTBC 대하 드라마를 찍으세요. 이쯤 되면요.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JTBC는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공개했던 녹취록을 여러 가지로 분리시켜가지고 여론을 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왜 이러한 녹취록 공개하고 있다고요?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검찰의 수사를 악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명태균과 관련된 지금의 현재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깎아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MBC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MBC는 어떻게 보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검찰도 아직 확보 못한 명태균 휴대전화는 어디에? 수사팀 보강한 검찰 특별수사팀 말 못하는 이유는? 서울 이송도 아니고 특별수사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선택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마치 검찰이 되게 뭔가를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검찰이 이와 관련 진상을 규명 못할 것처럼, 심지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이송도 아니고 특별수사팀 아니고 어정쩡한 선택이라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JTBC와 MBC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여론을 다 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녹취록을 통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띄우고, 지금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띄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띄우는 게 지금 JTBC, MBC고, 그 목적에 따라 MBC 지금 민주당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들의 전략을 읽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여론을 띄우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냐? 항상 똑같으니까. 우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마리닉슨, 첫 번째,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민주당의 장애 집회와 관련된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MBC는 뭐 하고 있다고요? 명태균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어정쩡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명태균 수사와 관련돼서 검사 3명이 아니라 무려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수사팀이 몇 명이냐? 검사만 11명이에요. 사실상 특별수사팀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중앙지검에 있는 한 개 반부패 수사부와 거의 맞먹을 숫자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정도 수사팀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정쩡하면요, 뭐 얼마나 더 키워야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11명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연 MBC가 그때도 어정쩡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내로남불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검사 투입이 4명 이상이 되고, 그로 인해 11명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가 된다라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치죠. 어떻게 검사를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많이 검사를 늘 수가 있느냐라고 난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는 전혀 어정쩡하지 않다. 즉 이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MBC, JTBC가 검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내로남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을 악마화시켜서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들은 계속해서요, 머릿수를 부풀릴 겁니다. 자, 마리닉슨, 특검이라는 여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뭐까지 하고 있어요? 민노총과 장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 대가리 수를 늘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대가리 수를 못 늘리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어제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끌었던 촛불 행동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손상대 TV를 여러 동안 보신 분들은요, 이 촛불 행동이 어느 곳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제가 뭐 했습니까? 여러 차례 방송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지난 총선 기간에서 촛불 행동과 민주당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가 사진 보여드렸고요. 자료까지 싹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 기부금법 위반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기부금을 모았냐? 자, 경찰에 따르면요. 추산한 후원금이 2021년도에 4,846만 원, 2022년도에 9억 1,827만 원, 2023년도에 18억 9,524만 원, 2024년도에 3억 4,382만 원 이렇게 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네. 탄핵을 빌미로써 모금 행동을 했잖아요. 윤석열 탄핵기금 5억 모금. 이런 식으로 이들이 전단 포스터를 깔아가지고 돈을 모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수십억 대의 돈을 모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경찰이 뭐 한 겁니까? 실제 금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들이 겁이 없어요. 미등록 상태로 기부금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요. 실상 대한민국 현행법을 어기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 제가 법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4조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련하여서 등록해야 됩니다. 뭘 등록해야 되냐? 다음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등록했다라는 겁니까? 등록을 안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과 결탁을 벌여가지고 탄핵 집회를 벌였고 실제 앞으로도 민주당 좌파들의 탄핵 집회에 머릿수를 부풀릴 수 있는 그 촛불 행동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결탁을 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민주당의 장애 집회와 관련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경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 아직까지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촛불 행동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자,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우파의 강점이 뭐라고요? 할 거야, 하겠지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실제 내가 결과물을 만들지도 않고 결과물을 만들 거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추후에 말하는 게 우리 우파의 모습이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경찰이 왜 촛불 행동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지, 그랑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선전선동에 따라서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특검 여론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고 민주당 좌파들의 장애 집회 여론을 우리가 막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역량도 있고 힘도 있다고요.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뒤편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노력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아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있다. 그 할 일에 따라서 결과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게 불안해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특검이란 조건이 필요하고 장애 집회 대가리수가 많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조건들이 지금 이재명 마음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어제 난데없이 SNS 글을 하나 달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이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냐? 다른 재판부가 아니라 위증교사 재판부라는 겁니다. 자, 되게 이상하죠? 이재명은 15일날 선거법 1심 선고가 있고 25일날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 직면에 있는 선거법이 아니라 위증교사와 관련된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언론에 흘려준 걸까라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언론에 흘려준 걸까? 그러니까 언론에 누군가가 이러한 소스를 주지 않았더라면 채널A가 저러한 보도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흘려줬기 때문에 채널A가 저런 걸
보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재명 측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이 실제 피고인 진술서에 어떤 내용을 넣냐면요. 이런 내용을 넣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김땡땡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위증교사를 했던 김진성과 관련돼가지고 그거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진술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글을 쓰고 있느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조작, 은폐, 사건 조작을 일삼는 것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재명의 녹취록이 대거 공개가 되었고 그 녹취록에 따라 지금 법원의 판결이 앞두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재명이 또 하는 거예요. 그 녹취록이 짜집기 되었다. 그 녹취록이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제 이재명이 그 바쁜 와중에 난데없이 어떤 걸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했습니다. 자, 보시면 페이스북 글을 달았어요. 자, 어제입니다.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경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어떤 기사를 링크했냐면요. 바로 이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 이거 바로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자, 최근 들어 저는 이재명의 모습 중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오마이뉴스 기사를 되게 많이 링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이것만 링크를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와 관련된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도 링크했었고 최근에 이와 관련된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도 링크를 했었습니다. 즉 최근에 이재명이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를 되게 링크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오마이뉴스 보도를 또 링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인스 뭐라는 겁니까?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언론 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을 이재명 마지막 재판에 이재명 변호사가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이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그 통화 파일을 숨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뜯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이들이 한 가지는 띄우면서 한 가지는 숨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일예로 이재명이 공유했었던 오마이 단독 기사 마치 이화영이 검찰로부터 회유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녹취록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화영의 자백 녹취록이 있었죠. 이걸 이들이 숨겼던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쌍방울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수원지검 앞에서 연어식당 결제가 확인되었다라는 것. 이 오마이 단독 기사 이재명이 자신 SNS에 링크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제 이화영의 위증이 드러났어요. 어디? 국회에서의 위증. 자, 왜 드러났겠습니까? 날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날짜가. 자, 실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영수증을. 자, 몇 년도 몇 월? 23년 5월 29일이라고 영수증 하나 공개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화영은요 5월달 말 안 했다고요.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6월 18일, 6월 19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날짜가 막 바뀌는 거야. 날짜가. 맨 처음에는 연어 술 파티 시점을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제는 6월 18일, 6월 19일, 이제는 5월 29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어간 날짜들을 이들이 숨긴 채 마치 영수증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가지는 숨기면서 한 가지는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SNS에 링크를 걸었던 이 오마이뉴스 기사. 자, 마치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측이 지금 위증교사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당시 성남시와 KBS가 짜고 쳐가지고 당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 김진성의 기억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들이 우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온 것이고 이걸 이재명이 링크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냐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무엇이냐? 이 통화 시점입니다. 자, 실제 이 통화는요, 김진성과
이재명 변호사가 나눈 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9년 1월 8일이에요. 그러면 2019년 1월 8일이 왜 중요하냐? 이미 그 전에 이재명이 김진성이랑 얘기 다 끝내놨잖아요. 자, 어떤 식으로? 자, 제가 사진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이재명이랑 김진성은 2018년 12월 22일 12분 46초 녹취록이 있어요. 자, 또 뭐 더 있습니까? 그로부터 다음날 2018년 12월 24일 12분 16초 녹취록이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자리에서 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요. 네. 2018년 12월 22일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여드리겠대요. 변론 요지서. 그리고 김진성은 뭐 했습니까? 그 변론 요지서를 받았던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이 뭐라 그럽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텔레그램이 잘 안 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변론 요지서를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이재명과 김진성은 변론 요지서 내용에 따라 이미 맞춰진 거예요. 이미 맞춰진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2018년 12월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다음에 2019년 1월 8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과 김진성이 이재명이 보내준 변론 요지서를 입을 다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김진성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변론 요지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확인 작업 걸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검찰이 숨기는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재명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걸 검찰이 모르겠냐고요. 이걸요 재판부가 모르겠냐고요.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검찰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이미 2018년 12월 22일 날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뭐 보내줬다고요? 변론 요지서 보내줬다고요. 그리고 이미 24일 날 김진성은 뭐 했다고요? 그 변론 요지서를 모두 다 숙지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이 뭐 했다고요? 전화 건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이 이후에 2018년 12월 31일, 2019년 1월 7일 이미 두 차례나 김진성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그 통화 녹취록까지 검찰이 모두 다 입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민주당이 공개하지 않은 그 검찰의 녹취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돼 있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전체 녹취록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보이는 녹취록만 언론에 언론 플레이하면서 슬쩍슬쩍 흘려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정 안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녹취록이 아니라 이재명이 유리한 녹취록이 아니라 이재명의 빼박 녹취록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즉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와 관련돼 가지고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바로 이거죠. 개딸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은 1심 선고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빼박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개딸들한테 한 가지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 검찰이 녹취록을 숨겼어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명태균 녹취록이 나왔어요. 개딸 여러분들, 나 억울해요. 라고 개딸들한테 계속해서 한 가지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개딸들이 마음의 위안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민주당 아바이께서 이게 무죄라고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실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개딸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줘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유리한 그 말도 안 되는 선정선동물을 계속해서 개딸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개딸들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려는 그런 이재명의 꼼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절대 안 통한다. 그게 소수 개딸들한테만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들에 따르면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불리하도록 증거를 짜집게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들이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 제안할게요. 어떤 제안이냐? 우리 생중계 합시다. 생중계. 정말 검찰이 이재명 주장대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검찰이 이재명 주장대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증거를 짜집게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생중계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정말 그렇게 억울하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기를, 더 나아가서 지금 있는 이재명의 모든 재판들이 모두 다 생중계 되기를. 그러면 그 누구보다 가장 환영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과 개딸들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상해. 하라는 건 안 합니다. 하자는 건 안 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숨기고 짜집게 한다 말하면서 그걸 밝혀낼 수 있는 생중계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여론전 펼치는 거예요. 여론전. 누구만을 위한, 개딸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재명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좌파들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특검. 뭐가 있습니까? 장애 집회. 뭐가 있어요? 이재명 무죄 호소. 어떻습니까? 그게 그들만의 바람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애 집회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무죄 호소도 우리 국민들이 동의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 다 까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감추고 이들이 열심히 숨기고 있겠지만 그것이 다 까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